당신은 절벽 끝에 서서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군중 속의 낯선 사람을 보다가 문득 그의 삶이 당신의 삶만큼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나요? 이러한 순간적이고 이상하며 깊은 감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 이름 없는 감정에도 이름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감정 뒤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분명히 느껴봤지만 그 이름을 몰랐을 13가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감정의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준비를 하세요. 13번째, 손더. 당신은 번화한 거리를 커피를 들고 걸어가고 있고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 두려움, 좋아하는 노래, 내밀한 농담, 비밀스러운 후회 등 당신의 삶만큼이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으며 수십억 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당신은 그 대부분에서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손더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결코 아니었다는 으스스한 깨달음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낯선 사람은 여동생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는 저 소녀는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공 에너지가 침묵 속에서 충돌하고 있고 그것은 당신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손더는 공식적으로 심리학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느껴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자아 해소 및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서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느끼면 다시 느끼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엑스트라가 아닌 당신이 결코 알 수 없을 전체 우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2번째, 라펠 디 비드. 프랑스어로 공허의 부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절벽 가장자리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그때 당신의 뇌가 속삭입니다. 뛰어내려. 당신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살 충동은 없지만 그 생각이 어쨌든 당신을 때립니다. 날카롭고 갑작스럽고 무의미합니다. 운전 중 급회전, 발코니에서의 뛰어내림 또는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라펠 디 비드입니다.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글리치입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뇌가 당신의 생존 본능을 이중 점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정신 팝업 창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그것은 이제 붕괴가 아닌 강력한 인지 통제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덜 으스스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치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0.5초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따르는 감정, 그 떨리는 숨, 그게 도대체 무슨 느낌이었지? 하는 느낌. 그것도 그 일부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움, 경외감, 글리치.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11번째, 아마에. 일본어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조금만이라도 돌봐주기를 바란 적이 있나요? 당신의 감정을 보살펴주기를, 당신이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주기를, 깊고 조용한 갈망, 그것이 아마에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의존성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누군가의 인내심에 안기고 싶은, 당신의 작은 문제가 되고 싶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느낌입니다. 일본 문화에서 아마에는 정상적이고 심지어 건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인간관계의 핵심 부분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달리는 것, 미성숙한 것, 상호 의존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왜 모두가 애정에 굶주려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마에는 아이가 부모에게 안기기 위해 잠든 척할 때, 당신이 해결책을 바라지 않고 단지 들어주기를 바라며 이야기할 때, 당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조용히 바랄 때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뿐입니다. 10번째, 질슈 메르츠. 문자 그대로 목표 고통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쫓고 거기에 도달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아픔, 이게 전부인가 하는 느낌, 그것이 질슈메르츠입니다. 당신이 은밀히 당신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성공 후의 숙취, 승진 후의 순간, 학위, 결승선, 당신이 오르는 과정이 보상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독일어는 당신이 느껴도 되는지 몰랐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이상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슈메르츠는 그 최고의 예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전통적인 동기부여 이론에 도전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단지 결과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에 의해 움직이며 영혼 없는 목표는 이상한 뒷맛을 남깁니다. 당신은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 올림픽 선수, CEO,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이전보다 더 공허함을 조용히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큼 간단합니다. 질슈메르츠는 때로는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부터의 단지 주의를 끄는 것일 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9번째, 데페이즈망. 프랑스어로 이동 또는 방향 감각 상실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나라에 도착합니다. 공기의 냄새가 다릅니다. 표지판은 읽을 수 없습니다. 돈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중력조차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떠다니는 듯한, 몸 밖으로 나간 듯한 이상한 느낌, 그것이 데페이즈망입니다.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심리적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뇌 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현실 버전의 손님입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데페이즈망은 해외 거주 심리학, 문화 충격 모델, 심지어 정체성 과학에서도 연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낯선 사람이라는 짜릿함, 알려지지 않았다는 스릴. 다른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바뀌면 당신의 뇌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도 모릅니다. 8번째, 유겐. 일본어 단어입니다. 당신은 산을 가로지르는 안개, 웅덩이에 비치는 달빛, 별이 나오기 직전의 마지막 햇살을 보고 있고 무언가가 당신을 때립니다. 행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것이 유겐입니다. 너무 깊고 미묘해서 거의 아플 정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입니다. 일본 미학은 유겐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더덥고 당신에게 몰래 다가와 말을 잃게 만드는 아름다움입니다. 서양 심리학에는 이것을 위한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정신경과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중간 순간들이 우리를 움직이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목격할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혼란이 아닌 경이로움, 즉 신비로움으로 진동합니다. 유괴는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산들바람, 반영, 당신이 그것을 묘사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그림자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방금 느꼈던 것을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그 멈춤입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의 아름다움입니다. 7번째, 슈납스이데. 술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입니다. 새벽 2시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술에 3잔이나 취했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배를 사자. 아니면 커플 타투를 하자.
아니면 야광 국수 사업을 시작하자. 그 순간에는 천재적인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것이 슈납스이데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만 훌륭해 보이는 아이디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술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인지 과학자들은 슈납스이데 순간을 단순한 잘못된 판단 이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뇌의 전두엽 억제를 낮추어 술 취하지 않은 당신의 정신이 즉시 거부할 이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파티, 샤워 또는 붕괴 중에 몇몇 기발한 발명품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벽이 허물어지면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슈납스이데는 쓰레기지만 때로는 금과 같습니다. 데킬라 대신 커피를 들고 테스트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네, 브리토 드론에 대한 그 냅킨 스케치가 어리석었을 수도 있고 당신의 제국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모노 노 아와레. 일본어 단어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짓지만 약간 슬퍼집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그것이 모노 노 아와레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달콤 쌉싸름한 깨달음입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날카로워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입니다. 벚꽃은 이것의 국화입니다. 일본에서는 벚꽃이 피고 지고 사람들은 그 사라짐을 목격하기 위해 모입니다. 붙잡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덧없음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슬픔과 시간 인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 감정이 우리가 삶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피하지 말고 곧 잃어버릴 것을 감사하도록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모노 노 아와레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현존입니다. 작별 인사의 무게, 사진 속의 의미, 이미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조용한 생각입니다. 5번째, 사우다드. 포르투갈어 단어입니다. 기다림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리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도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사우다드입니다. 당신이 잃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가져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것 또는 누군가에 대한 깊고 아픈 향수입니다. 단순한 갈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재를 통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너무나 강렬하게 그리워해서 그 그리움 자체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어 사용자는 전 애인, 어린 시절의 추억, 심지어 아직 살아있거나 과거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에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슬픔에 쌓인 사랑, 기억에 쌓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반전은 항상 슬픈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우다드가 따뜻합니다. 마치 유령을 안는 것과 같습니다. 잊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문화 심리학자들은 사우다드를 독특하게 감성적인 혼합물로 연구했습니다. 상실 더하기 사랑 더하기 희망입니다. 향수병의 감정적 사촌이지만 더 깊은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체 노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만 항상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4번째, 카우코카이프. 핀란드어 단어입니다. 당신은 아이슬란드나 모로코 또는 알프스의 작은 마을 사진을 보고 있고 무언가가 당신의 가슴을 잡아당깁니다. 거기에 가고 싶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벌써 그리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카우코카이프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단순한 방랑벽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수병입니다. 당신의 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집에 대한 향수병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다른 곳을 향한 신비롭고 아픈 끌림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멀리 떨어진, 낭만화된, 가장자리가 흐릿한 곳, 마치 당신의 여권에는 없는 장소를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몽상과 추상적 기억을 처리하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리움으로 빈칸을 채웁니다. 그것은 집을 발명하고 나서 그것을 애도합니다. 그것이 카우코카이프, 이치에 맞지 않는 갈망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새벽 2시에 계속 비행기표를 검색하거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산에 들어온 영상을 보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어쨌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리슨. 프랑스어로 오한 또는 전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닭살이 돋고 척추에 오한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피부가 마치 0.8초 동안 신을 본 것처럼 빛납니다. 그것이 프리슨, 감정에 의해 유발된 갑작스러운 전신 오한입니다. 추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감에 관한 것입니다. 음악이 가장 흔한 유발 요인입니다. 목소리가 딱 맞게 갈라지고 베이스가 떨어지고 멜로디가 예상치 않게 바뀌고 당신의 신경계가 라고 말합니다. 연구자들은 프리슨을 전신 감정 반응으로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파민, 아드레날린, 때로는 눈물까지. 당신이 한 가지를 예상했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얻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의 육체적 버전입니다. 영화, 그림, 시, 심지어 특정 기억까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리스는 논리와 항복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감정을 이름 붙이기도 전에 당신의 몸이 반응하고 잠시 동안 당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있음을 느끼고 압도당하고 작아지지만 좋은 의미로 작아집니다. 두 번째, 오니즘. 심리학계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현대 문학 용어입니다. 당신은 방에 앉아 당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줄거리가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줄거리가 깨졌습니다. 주인공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장이 빠져 있고 당신은 여전히 같은 책 속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오니즘,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디로 가는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혼란에 관한 조용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당신은 꿈을 지나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각본을 연기해왔고 그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 진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격동과 비슷하지만 치료사와 이야기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실제 감정 변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아 이야기가 꼬이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강력하기도 합니다. 줄거리가 깨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를요. 첫 번째, 크로노센 서티비티. 공식적인 정신질환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심리학과 철학계에서 점점 더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닫거나 스크롤하거나 운전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당신을 덮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당신 뒤에는 너무 많은 날들이 있고 앞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흐릿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나이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이 열 수 없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로노센 서티비티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그것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감정적 무게입니다. 크로노스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그리스 시간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감정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향수에 쌓인 부드러운 공황입니다. 모래시계 속으로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다시는 그것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아픔입니다. 불안과는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좋은 순간조차 당신이 붙잡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다는 조용한 두려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시간적 고통 또는 실존적 시간 압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부르든 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숨, 당신의 반영, 침묵 속의 당신의 심장 박동. 멈추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늦추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을 계속 만들 예정이니 구독하여 시청하세요.